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진짜 좀 빡이 돌았어요. 와, 이거 진짜 하더라고요. 민주당 등의 야5당 결국은 최상목 대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2시에 한다고 그러죠? 네, 지금 제가 2시에 지금 했나요? 아침 방송에서 TV조선에 지금 아침 방송을 하고 오는 길인데 네. 아침 방송에서 제가 이거를 댓글 보다가 제가 갑자기 그냥 원래 대본에도 없었는데 바로 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야5당이라길래 야5당이면 개혁신당도 들어가는 건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거의 빠졌던데. 그죠? 아니더라고요. 네, 이번에 빠졌더라고요. 왜냐하면 5개 하면 우리 머릿속에 민주당, 조국혁신당, 그 다음에 기본소득당, 진보당, 개혁신당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는 근데 거죠. 네. 근데 사회민주당이란 당이 있었더라고.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딘지도 사회민주당 너무 미안합니다. 내가 하면서. 그러니까 근데 왠지 사회민주당한테는 사과할 때도 미안합니다 사과 말고 내래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내래 미안합니다. 약간 이렇게. 아니 이 사회민주당이 언제 원내에 들어와 있었던 거지 하는 생각이 이렇게.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위성정당 거기 연합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기본소득당까지는 우리가 용해인 의원이라는 캐릭터가 또 재선 의원 아닙니까? 머리에 들어오는 게 있죠. 용해인 의원이라는 캐릭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만 사회민주당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내래 몰라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야, 근데 진짜 30번째 탄핵을 이렇게 완성하네요. 저는 진짜 설마 했는데 이런 상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기사 계속 올라온 거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을 탄핵하겠다 했고 공수처에 고발도 했고요. 그죠? 고발 뭐 한다고 했고 그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정농단 뭐 뇌물과 공갈죄 뭐 이런 걸로 공수처에 고발까지 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이재명 고발하겠다. 마은혁 후보 임명 강요하지 않았냐 이러고 있고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제 제가 좌파 방송 순례가 어제 잡혀 있어가지고 어제 그날이었군요. 어제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었겠어요. 네, 어제 JTBC 갔다가 MBC 갔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고생하셨네요. 어제 JTBC를 가는 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일이 24일? 어제 저녁에 갑자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내가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왜 웃기냐? 아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민주당이 오전에 발표를 했어. 저 야5당이라는 사람들이랑 오전에 발표했는데 오후에 한덕수 총리 그게 이제 선고일이 월요일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내가 머릿속으로 딱 스쳐 지나간 게 뭐였냐면 좀 민주당은 헌재에 대한 걸 정보가 하나도 없구나. 하나도 모르는구나. 이걸 그러네. 확실히 느껴요. 그러네요. 헌재 보안이 철저하고 만약에 한덕수 그러네요. 총리에 대한 선고일이 월요일이라 했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오전에 발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네. 네, 그러네요. 아니 진짜 왜냐면 한덕수 총리 돌아오면은 진짜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시키는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시키려고 한다 그래도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는지를 보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순서상 그게 맞죠. 네. 근데 월요일에 어제 오전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하겠다고 해놓고 오후에 갑자기 한덕수 총리 월요일에 선고한다고 발표가 났으니 민주당이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엄청 급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급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 라인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라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러니까 없네. 민주당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헌재 결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모든 캄캄한 밤처럼 그런 상황에서 막 지금 뛰는 거야. 어딘지도 모르고 막 움직이고 뛰는 거야. 있는 거죠. 자, 그러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내가 그래도 저기 좌파 방송에 제2랑 M에다가 소금 거기 상처 지금 입고 있을 텐데 거기다 소금을 뿌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오늘 그 얘기는 어젯밤에는 안 하고 네. 어젯밤에는 이제 그 조국혁신당 대표가 계속 우리 보고 내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길래 당신이 12월 3일에 어디 있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어제는 그걸로 그냥 할 말 없음. 네, 어디 있었냐 하는 걸로 내가 그러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이제 TV조선 방송 가서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 민주당은 정말 그 헌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된 이상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을 하는 게 완전히 이렇게 구겨지는 거니까 그렇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걸 말하고 있는데 댓글에 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오후 탄핵 소추 발의 이렇게 딱 뜬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정말
얘네들이 진짜 이제는 그 뭐랄까 낙장 불입. 그러니까 낙장 사실은 그러니까 막 불안한 마음에 뭐 네. 하나 때리긴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얼마나 만지작거렸어요. 할까 말까 했는데 또 그걸 하기로 큰 마음 먹고 결정했는데 그날 바로 그 발표가 난 거잖아요. 네, 그날 그러니까. 발표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게 모르네요. 완전히 국이니까 오늘 갑자기 발의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이냐? 한덕수 총리는 100% 돌아옵니다. 전 100%라고 봐요. 100%로 봐요? 네, 100%예요. 100% 한덕수 총리 돌아와요. 근데 이제 네.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의 판단이 어떤 것이느냐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미리 말해도 돼요? 아니면 이따가 질문 있어요? 해도 돼요. 아 그래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보보. 네. 네. 우리 보보님 네. 하고 싶은 근데 거 다 어쨌든 하세요. 간에 그러면 그거 조금 이따 하고 네. 한덕수 총리는 100% 돌아오거든요. 자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100% 돌아오면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바로 돼요.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다시 다시 경제사령탑, 부총리. 경제부총리로서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우리 그 경제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속 사령탑으로 지휘해서 가져가야 돼. 심지어 최상목 권한대행은 계엄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는 국무위원입니다. 왜냐? 그렇죠. 계엄을 반대한 사람이에요. 2명이 반대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네. 최상목 대행이랑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랑. 네. 그러면 최상목 대행은 계엄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는 국무위원이에요. 그러면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사령탑으로 돌아가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발의하고 72시간 내에 투표하면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 선거 보고 나서 지금 투표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무슨 소리냐? 이 경제가 어려울 때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시 한덕수가 돌아왔을 때 경제사령탑을 날리겠다는 거예요. 야, 진짜 어떡하냐. 이 사람 그러면 어떡해요? 이재명 대표는 뭐하러 이재용 회장을 만난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뭐하러 그 지금 정경련이 바뀌었죠? 거기를 뭐하러 간 겁니까? 지금? 야, 근데 진짜 이런 데서 그 사람의 진정성과 그 마음이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지금. 그러네. 그래서 정말 내가 야 진짜 어이가 없다. 이거는 그냥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마비시키겠다는 탄핵 발의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에서 이번 탄핵이 그 방점을 딱 찍네요. 그렇죠. 최고점이네요. 최고점이에요. 30번째 화려하게. 네. 네. 아, 그러네. 30번째 화려하게 찍는 거고. 이야. 자, 그런 3.16 사태 맞네요. 자, 이제 3.16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저희가 그래가지고 3월 25일 날. 야, 여러분들 대단하다. 3월 3.16 25일 날 사태. 축제 전야 기념 방송을 언더73에서 하려고. 그래요? 재밌겠다. 네. 전야제 같은. 네, 전야제로서 몇 시에 그날은 합니까? 이제 2시에 그냥 하려고 2시에? 그래요. 예, 아, 2시에 그래요? 제 시간에 그날은 그냥 3.16 사태 때 어떤 결정이 나올 것이냐. 이재명 헌정 방송. 이재명 헌정 방송이죠. 좋다. 이재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런 거를 이제 3월 25일 날 그 방송은 하려고 그래요. 저희도. 근데 어쨌든 간에 대단하다. 그래서 변호사들 많잖아요. 우리가 변호사들 모여서 변호사들끼리만 모여서 방송하는 재밌겠다. 거야. 변호사가 너무 과하게 많아. 전직 판사 출신인 김혜란 전 대변인 그다음에 유재하 변호사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면 멋지네요. 정말 화려한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아, 전야제다운 전야제다. 전야제죠, 그리고 전야제.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헌정하기엔 너무 고품격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너무 고품격 세 분이 모이는 아니 분석을 거 아니에요? 하는 거죠. 네. 분석을 아, 이거. 이재명에 대한 분석. 너무 쓸데없이 고품격인데 네. 이거. 근데 어쨌든 정말. 간에 우리가 지금 그래서 3.16 사태 너무 재밌다 진짜. 3.16 사태 이걸 앞두고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지금 드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다음 주는 지금 슈퍼 위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그러네요. 높은데 예. 지금 24일이 한덕수 그 전에 지금 총리고.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일이 있을 거고 네. 3.16 사태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빠르면 3월 28일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력하게 보더라고요, 그날도. 네, 그러면 이제 월수금 이렇게 가는 건데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3월 24일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탄핵 심판입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 근데 일단 변호사님은 100% 기각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죠. 기각 또는 각하인데 각하. 돌아온다는 거죠. 100% 돌아온다. 돌아온다? 네, 인용이 될 일은 없어요. 인용은 아닐 인용은 것이다.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네. 이거는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살짝만 얘기하고 아직 페북에도 안 올린 단독 분석 좋습니다. 뉴스 엔진에서 단독 빠밤. 네, 단독 네. 분석으로 제가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 그 3월 24일 날 헌재가 낼 수 있는 결정은 세 가지입니다. 인용, 기각, 각하 각하. 이렇게 세 가지인데 네. 각하는 결국 무엇 때문에 각하를 해야 되냐면 정족수 때문에 각하를 해야 돼요. 정족수. 정족수. 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하는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족수인 200명을 써야 될지 아니면 그냥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정족수인 150명을 써야 될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된다면 네. 150명으로 기준으로 결의를 했잖아요. 192명인가 찬성해서. 네. 네. 그러면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보게 되면 각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하가 나오면요. 그냥 이 탄핵 자체는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정족수 자체를 잘못 계산한 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 탄핵 자체가 처음부터 정족수 자체가 잘못돼서 잘못된 탄핵이니까 한덕수 총리가 직무 정지가 된 것도 잘못된 직무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한덕수 총리가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의 임명도 한덕수 총리가 아니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의 임명도 이게 무효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그러니까 대행이 권한이 정지되어 있어서 네. 최대행이 했던 모든 일들이 부정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2명 임명이 위법하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헌법재판소는 네. 각하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네. 헌법재판소가 각하를 하기가 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럼에도 왜냐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2명의 재판관 임명도 유효하다고 헌재가 끝까지 우겨도 그거를 우리가 불복할 방법이 현행 헌법과 법률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탄핵을 시키는 수밖에 없거든요. 재판관을. 그러니까 이거는 현행 헌법과 법률상에서 그냥 헌재가 난 버티긴다 해버리면은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그래도 각하를 시키는 게 그런 부담을 헌재한테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헌재가 이것을 각하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각하를 해서 되돌려 보내게 되면 네. 헌재는 하나의 부담에서 좀 해방이 됩니다. 어떤 부담일까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에는요. 탄핵 소추 그 결의를 할 때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에는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의 한덕수 총리의 행동에 대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랬죠. 계엄 당시 국무회의 때 한덕수 총리가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처럼 적극적으로 계엄을 막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부서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이걸 방조했다라는 이것을 그 탄핵 사유 중에 하나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반대할 때 너무 소극적이었다. 적극적이지 소극적이고 않았다. 방조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국무회의가 첫째 있었는지 둘째 국무회의가 있었다면 거기서 한덕수 총리가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야 되는지 이에 대한 판단을 각하를 안 하고 바로 넘어가게 되면 네. 이에 대한 판단을 헌재가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잠시만요. 근데 그게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인 평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할 수가 만약에 있죠? 네. 적어도 객관적인 거 하나는 네.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회의의 여부 있잖아요. 여부는 객관적일 수 있겠네요. 이건 객관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 무조건 판단해야 돼요. 그건 헌재가.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근데 각하로 끝나면 네. 이걸 판단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제가 부분에 왜 이게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만약에 헌재가 각하를 선택하지 않고 기각으로 가면서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해버리면 계엄은 적법 절차를 어겨서 선포된 게 됩니다. 아, 그러네. 그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그래서 네. 국무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게 탄핵의 사유가 없었다라고 기각 결정을 내버리면 자동으로 계엄은 적법 절차에 어긋난 위헌 위법의 계엄이 되고 이것이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냐? 네.
대통령의 탄핵 인용 사유로 이어지게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포인트가 음. 월요일에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 근데 저는 이걸 사실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돌아오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방점을 어디에 찍었냐면 같은 사안이긴 한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게 된다면 이 줄탄핵은 지탄받을 거고 이 줄탄핵을 한 민주당은 석고 배제해야 되고 플러스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대통령이 계엄한 것에 대해서는 미비하지만 그래도 정당성이 인정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게 이건 또 다른 해석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제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의 차이는 이거예요. 대통령은 계엄이라는 것을 실행한 사람이고 그렇죠. 예. 한덕수 총리는 계엄이라는 것에 대한 국무회의에 참여해가지고 이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막았느냐 막지 못했느냐가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 사람의 직무에서 그렇죠. 예.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지만 인용이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이 계엄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돼서 인용이 되는 거예요. 계엄 자체가 불법이다 해서. 그렇죠.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의 탄핵도 자동으로 인용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거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이 기각이 되려면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걸려있는 탄핵 사유들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해야 돼요. 그중 하나가 뭐냐?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제대로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사유거든요. 그 책임에서부터 한덕수 권한대행이 풀려 나오려면은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이 계엄은 정당하고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언제든 계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렇게 판단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기각일 테지만 저는 이 판단의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본인도 그렇게 얘기 안 했고. 예, 네. 이 판단의 가능성은 없어요. 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계속 얘기하는 건 그 국무회의가 정상이 아니었고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는 걸 헌법재판소에서도 얘기했고 국회에서도 얘기했단 말이죠.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국무회의가 적법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책임이 없다. 네. 그냥 국무위원들 모여서 차 마시고 간담회한 거지 이것은 국무회의가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책임이 빠지지만 그로 인해서 국무회의 흥결로 중대한 절차 위반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헌의 위원 위법성이 내란죄의 존폐 여부와 무관하게 위헌 위법으로 확정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야, 진짜 그렇게 이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그 탄핵 심판의 핵심 중에 요인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차상의 이슈. 네. 근데 와 거기서 그냥 딱 이어지네요. 그게 연결돼요. 네. 자,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각하를 해버려요. 정족수 가지고. 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각하가 나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아 그렇게까지 봐요? 네, 왜 그러냐? 헌법재판소가 네. 이 국무회의의 존부 여부와 관련된 이런 뭐랄까 민감한 지점들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피한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그 판단을 피한 게 되잖아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대통령에 대한 판단에서도 계엄의 합법성 여부라던가 합헌성 여부라던가 이런 판단을 피하고 네. 탄핵 소추 절차의 위법성만을 따져서 각하를 시킬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피하는 방식이 각하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여기 이쪽 저쪽 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대신 공을 다시 절차 문제를 걸어서 공을 다시 어디로 보내는 것? 국회로 보내는 것. 자, 이런 결정이 이뤄진 또 한 사례가 뭐냐? 바로 대통령 구속 취소 사례예요. 아,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절차 그러네. 문제로 놓고 검찰한테 공을 넘겨버렸죠. 검찰이 그런데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대통령이 석방돼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 문제로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내란죄 성립 여부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절차 문제로 가져가면서 판단을 피한 거죠.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자, 그래서 그 헌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지금 되게 중요한데. 그럼 진짜 24일이 너무 헌재가 중요하네요. 한덕수 총리를 각하를 시키면 대통령도 각하될 가능성이 저는 올라간다고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헌재가 피하기로 작심한 거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스탠스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네. 이게 시그널이다. 자, 두 번째, 헌재가 저는 이건 0%라고 보는데 네. 한덕수 총리를 탄핵을 인용을 시키면 대통령 탄핵 인용은 100%로 간다고 봅니다. 아, 그건 100%다. 그건 100%예요. 음. 하지만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은 0%라 보기 때문에 이 선택지는 빼겠어요. 네. 네, 이건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선택지가 헌재가 한덕수 총리를 탄핵을 기각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각으로 가게 되면 한덕수 총리와 대통령이 상반되는 구조, 국무회의에 있어서 상반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를 풀어주면 대통령이 물려 들어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아, 머릿속 쏙 정리됐어요. 그래서 싹 네.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 결국 월요일에 결정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법률가들이면 그 결정문을 딱 보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어떤 것일지를 90% 이상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야, 그 10시인가요? 결과 네. 나오는 게? 야, 이거 진짜 주목해서 봐야겠네요. 네, 월요일 날 정말 이거는 완전 시그널이네. 네, 완전한 시그널이고 네. 그래서 그런 걸 알아서 법률가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한 거냐? 한덕수 총리랑 대통령이랑 같이 나올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덕수 총리 결정문을 보면 대통령을 일반인은 몰라도 법률가들은 다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늦어지는 거야라는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게 그런 의미다. 네, 근데 어쨌든 먼저 나오긴 하잖아요. 먼저 나오게 된 네, 거죠. 네, 자, 네. 그러면 아, 그렇구나. 여기서 각하가 나올까 기각이 나올까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하나 또 발표했어요. 시그널 또 있나요? 예. 저는 왜 모르죠? 그러니까 역시- 이런 거 법률 역시 전문가가 법률 그래서 전문가가 법률 전문가가 있는데. 그래서 있는 거예요. 법률 전문가가. 어서 오세요, 보보. 네, 네. 그러니까 아, 그러네. 법은 법률 난 변호사에게, 기사를 봐도 시그널인지 몰랐어요. 질병은 의사에게, 네. 약은 약사에게, 이러니까 법은 변호사에게 이런 거죠 이게. 다람쥐는 그러니까, 뉴스 네. 엔진에. 아, 네,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정족수 문제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월요일 날 판단 안 하겠다 했어요. 그게 무슨 시그널이죠? 그 내용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게? 권한쟁의 심판은요. 네. 한덕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과는 별개로 오직 한 가지만 쟁점으로 다룹니다. 정족수. 그렇구나.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정족수를 판단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족수를 판단 안 하겠다는 건 무슨 소리냐? 정족수가 쟁점이 되고 판단할 거면 권한쟁의 심판이랑 이 탄핵 심판을 따로 분리해서 낼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같이 내면 돼. 정족수가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면 권한쟁의도 문제다라고 내고 탄핵 심판도 정족수가 문제니까 각하다 이렇게 같이 내면 돼. 묶어서. 근데 권한쟁의를 안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정족수에 대한 것을 주요 쟁점으로 두고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네.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정족수는 그냥 논외다. 150석으로 아니요. 논외단 아니에요. 각하를 통과해야 정족수 논쟁을 통과해야 기각 여부인 본안 판단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법적 판단은 절차를 통과해야 본안 판단인 내용에 대한 판단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절차를 그냥 통과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150명을 정족수로 한 거에 대한 문제 삼지 않겠다. 근데 그거를 굳이 쟁점화 시켜서 떠올리지 않고 이건 본안 판단이 대상이 된다라고 탄핵 심판 결정문에는 퉁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냥 퉁치고 지나가겠다는. 근데 권한쟁의 심판을 하면 정족수가 150석이라는 거를 반드시 써줘야 돼. 그렇게 지나가려면. 근데 그게 부담스러운 거지 헌재 입장에서.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은 안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슬쩍 그 소리는 지나가겠다. 무슨 소리냐? 본안 판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럼 본안 판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정은 둘밖에 안 남아요. 인용과 기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그러네. 야, 이런 걸 이렇게 보고 알려면 진짜 법률가의 시선이 필요하네요. 네, 근데 뭐 네. 그래서 이것도 근데 어디까지나 예측이고요. 최종적인 것은 저는 어제 그 민주당조차도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을 몰라서 오전에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시키겠다고 발표하던 민주당의 모습을 보니 민주당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면 민주당도 전혀 모르고 우리 당 쪽도 전혀 모르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은 그런 시그널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할 뿐인 거지. 네. 일단은 나와봐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권한쟁의 심판을 미뤘다 한들 그냥 바로 정적수 문제를 그냥 들이박아서 권한쟁의는 또 다른 쟁점이 더 있으니까 그 쟁점까지 보려고 뒤로 미룬 거고 바로 정적수 문제로 바로 가서 그냥 각하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이 0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하면 대통령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